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봄이죠. 네, 진짜 봄입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요. 칭찬, 독서, 마음 다잡으시는 그런 새로운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야 되는 곳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배경 지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과학 과목에서도 많이 편안해지면서 또 국어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비문학 영역에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좀 편안하게 지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배경 지식을 최대한 넓혀주시는 것은 유리한 전략이 맞습니다만 그것만을 이유로 배경 지식을 암기하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시험을 보듯이 강제로 주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약간의 노력들, 아주 작은 디테일만으로도 아이의 배경 지식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 어머님들 같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다 예상하셨겠지만 독서예요. 책을 다양하게 많이 열심히 읽었던 아이들은요,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남아도 상당한 양이 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상의 것들, 어른들의 세계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에 관심을 갖는 아이가 되었느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독서는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것에서 이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배경 지식 많으면 좋죠. 역사 많이 알면 좋고요. 과학도 별자리도 있지만 물리, 화학 같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배경 지식을 초등 시기에 거의 완벽하게 다 가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초등 시기에는 아이의 관심사에 맞춘, 흥미에 맞춘, 아이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책에서 찾아보는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들 해야 된다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5학년에 사회에 한국사 나오니까 4학년 때 한국사 시작해줘야 된다, 수업 넣어줘야 된다, 교재 풀어야 된다, 자격증 따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에 너무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그나마 관심 가지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 영역을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요. 책을 권했는데 책을 잘 읽지 않죠. 요즘 아이들 그렇게 선뜻 책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학습 만화 혹은 학습 만화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조각조각 들어있는 접근하기 쉬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들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아는 것은 배경 지식을 쌓고 넓혀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관심도 없고 어렵게 느껴지고 책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가득 차 있다 하는 백과사전 수준의 그러한 전집들은 아이의 독서를 오히려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책은 잘 읽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신다면요. 경험 역시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경험이라고 하면요. 배경 지식을 위해서 박물관 많이 가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적지를 가시거나 과학관 같은 곳에 가서 체험을 많이 해보게 하시는데요. 자, 하실 수 있으면 초등 시기 내내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이제 중학생 되면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는 교과서 안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교과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까지 막 끌고 다닐 수는 없는데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다니는 것은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다니시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휙 둘러보고 뭐 하나 먹고 집에 온 것, 그냥 부모님과 즐거웠다 정도일 수 있어요.
이런 박물관이나 유적지나 과학관을 가실 때 중요한 것은요, 절대 아이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걸 배우고 가면, 여기에서 이 지식을 얻어가면, 여기에서 이것만 알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싶은 여러 가지 지식들 그곳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것들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이의 호기심과 관심과 흥미,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가봤는데 오늘 갔던 곳 중에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앞장서서 끌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이보다 한 발짝만 뒤쪽에서 따라다니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이가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거나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만들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의 뭐 문화재 해설사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고 부담감을 갖고 아이를 막 끌고 나가고 거의 깃발 든 가이드처럼 다니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투어를 통해서 부모님 주도적인 그런 현장 체험학습 을 통해서는 아이가 더 이상 무언가를 궁금해하거나 더 공부하거나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당장 지식을 주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뒤에서 따라가며 아이가 관심 갖는 것을 캐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대화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결과적으로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배경 지식은 결국 어른 수준의 배경 지식이에요. 어른들이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공부를 했던 우리 부모 세대 수준 이상의 어떤 성인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갖기를 원하면서 지금 아이의 배경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은 교과 지식과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사회가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아이가 가장 많은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모님과의 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배경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경 지식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 말하면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책을 읽지 않아서 고민하시고 아이랑 어딘가를 같이 다녀줄 수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아이를 직접 키우고 계시다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대부분 비슷하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관심사를 넓혀주고 배경 지식을 쌓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가 돌아가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무언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아이 또래의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그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좋았고요.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문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잡지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함께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재를 가져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뉴스를 같이 보다가 아이가 새로운 어휘나 배경 지식이 등장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실 때는 너무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고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다, 낯설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신문 속, 뉴스 속 어휘를 그대로 대화 속에 가지고 와서 아이가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어휘를 늘려가고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한 번 한 번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휘집을 사서 쓰면서 외우게 만들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배경 지식과 어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루한 공부, 반복적인 공부, 기계적인 공부는요, 뇌가 그것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언뜻 봤을 때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머릿속에 남은 것도 없이 그저 지루한 공부를 했을 뿐이다 라고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배경 지식은 어떤 거냐면 그것과 맞닿아 있는 사회 현상을 발견했을 때, 연관 있는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책 안에서만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 책에서 봤던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방법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만 최선의 헌신과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주말에 박물관을 한 군데 갔다 오시고요. 박물관도 갈 시간이 없고 우리 아이는 책도 거부해요. 그럼 배경 지식을 못 샀냐? 아니죠. 부모님이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 혹은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 가셔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러한 루틴들이 쌓여서 결국 아이가 억지로 외우지 않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만의 지식 창고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션 댓글 있습니다. 요즘 아이랑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일상과 관련되지 않고 약간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어려워했지만 관심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런 대화는 전에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꽤 괜찮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재들,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요,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댓글을 보면서 공부하시고요, 메모하셔서 저녁 드실 때 하나씩 툭툭 꺼내보시는 그런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경지식 풍부한 똑똑 박사들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미션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